네, 밤사이 메르스 환자가 5명이 더 발생해 모두 30명이 됐는데요. 이 5명 중 1명은 3차 감염자여서 이 3차 감염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련 소식 김지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기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메르스 환자가 밤사이에 5명이 추가가 돼서 이제 30명이 됐습니다. 이 5명 중에 4명은 2차 감염자고요. 네. 이제 1명은 이제 3차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감염자가 모두 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타난 그 3차 감염자도 기존의 그 3차 감염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독대책반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이제 3차 감염자가 이제 기존과 같이 이제 그런 병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차, 3차 감염을 보면 다 병원 내 감염인데 네.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병원을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학교랑 유치원이 휴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좀 아이들 감염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메르스가 이제 나타나지 않은 병원을 잘 피해 다니면 큰 감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게 정말 현실화가 되려면 그 메르스 감염 환자가 거쳐갔던 그 병원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정부가 그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감염,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으려면 네. 정부가 이제 그 격리된 사람들의 기존 동선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너무 허술하고 빵 뚫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촘촘한 그 감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 제기됐던 게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병원에서도 의료진들이 너무 안이했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이제 병원의 면회 문화가 너무 그동안 좀 허술했다. 이제 중환자실을 제외하고서는 언제 어디서든 가서 면회를 할 수 있고 네네. 심지어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진국처럼 이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면회에 제한을 둬야 이번에 그 메르스 확산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사회 감염의 관건이 네. 그 공기로 전염되느냐의 여부다라는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지수 기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진짜 이게 공기 감염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좀 공통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원래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도 이 메르스는 공기 감염이 되지 않는 게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반박하는 논문들이 지금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 한 사람이 지금 20명 넘게 네. 그 병원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스의 경우도 네.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도 이 침으로 인한 비말로 인한 전파가 그것도 정설이지만 사실 사스의 경우는 어떤 사스에 걸렸던 사람이 화장실에서 배설물이랑 뭐 구토라거나 이제 대변을 봤는데 그게 이제 배수구로 타고 가서 좀 오염을 시킨 그런 논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스도 비말 전파라고는 하지만 좀 공기 전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네. 빨리 접근. 그러려면 좀 병원 공개가 좀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날 텐데 이 자가격리의 네.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이건 본인이 정말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족의 우선은 그런 안전이 필요한 건데 네. 한 공간에서 뭐 2m 이상, 2m라고 하면 지금 제가 우리 앵커 분들 정도 거리가 네네. 되겠네요. 네.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본인만 쓸 수 있는 건 세면실이나 좀 화장실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용변을 본 다음에 락스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식사도 반드시 혼자 해야 되고
또 이제 체온계를 통해서 37.5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정말 외출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에 알려야 하는데 이건 정말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고 보건당국이 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그동안 뭐 세계 최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대응하는 걸 보면서 정말 후진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수술 술기 그리고 기법은 정말 세계에서도 1위라는 그런 그렇죠.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앵커분들 병원, 이렇게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더라도 이렇게 의사분들 이렇게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네. 네네. 가운 입고 밖에 어떤 뭐 청진기까지 네. 이제 달고서 뭐 커피 타입을 갖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런 면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선진국에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미국에서 네. 온 의료진들이 이제 국내 대학병원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청진기를 이제 매달고 그렇게 활보를 거리까지 활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중환자실은 지금 면회도 이제 제한이 됐긴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수술복을 입고 나와서 물론 이제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환자가 정말 정말 바이러스가 심하게 나올 때 네. 이런 침이나 어떤 그런 물체를 통해서 그 의사분이랑 이야기해서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많이 지금 네. 의심 환자랑 확진 환자도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가운이나 청진기나 이런 뭐 볼펜이나 다 묻게 됩니다. 근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카페를 갔는데 누군가가 청진기를 만진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제 지켜야 한다. 이런 또 성숙한 또 시민 의식도 물론 네. 정부 당국이 대응을 잘못한 거지만 필요하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는 이 대응을 참 못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 사스를 경험해서 그런지 중국과 홍콩은 참 잘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경험이 답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0대 남성이 지금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지금 중국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의심 환자가 갔다고 했을 때 정말 홍콩과 중국 당국 정말 긴밀하게 이제 그 사람의 동선을 찾아내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 대처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중국과 홍콩 모두 합쳐서 한 640명이 목숨을 잃어서 이때 이후에 중국과 홍콩 당국은 이런 메르스나 사스나 신종 감염병에 있어서 이제 외국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발생을 하면 긴밀히 회의를 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국내에 이제 환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대책 회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중요한 건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 당국도 지금 당장의 현안을 빨리 풀어야 되고 네. 앞으로도 이런 점은 반드시 이제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